예, 이렇게 2부 시작했습니다. 아유, 1부 마지막 곡이 너무 심란했었죠? 2부도 이거 심란하게 되면 안 되는데, 민중가요 하면 보통 심란하다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가요 이야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네. 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춥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민갑 씨는 그 환절기에 좀 몸이 좀 타나요? 그런 걸? 겨울 시작할 때 감기 한번 걸려요, 항상. 아, 그래요? 네. 항상? 네. 마음은 좀 비우겠군요, 그러면. 나이 먹고 나서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원래 그래요? 감기 안 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 생활한복에 고무신 입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아, 네네. 이제는 네. 예. 저는 감기가 안 걸렸었거든요. 네. 감기는 저에게 별로 이렇게 친한 게 아니었는데, 작년이랑 금년, 2년에 걸쳐서 겨울에 감기를 2번씩 걸렸어요. 머리를 너무 짧게 미셔서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안심이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몸이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감기 걸리면 또 큰 병 없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큰 병은 없어도 손병이는. 네. 음악 듣죠. 아, 네네. 네. 예, 아니, 근데, 저 감기 걸리는 거야, 제가 혼자 앓으면 되는데,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그럼 방송 듣기가 좀 그러니까, 그죠? 그래도 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고, 네. 서로 이렇게 축혀주는 방송. 네, 지난주에 안 좋았기 때문에. 아, 네네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날씨는 춥지만, 네. 이제 3월이면 개학도 하고 개강도 하고 본격적으로 2014년이 시작하는 그런 때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대학가를 좀 생각하면서, 네. 90년대, 2000년대 대학가에서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들 좀 몇 곡 골라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일단 흥겨운 노래 하나 듣고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곡으로는 조국과 청춘 1집에 담겨있는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잠깐요. 뭐요? 팀 이름이 뭐라고요? 조국과 청춘. 아, 조국과 청춘. 네. 조국과 청춘이었습니다. 네. 발음 갑자기 주옥 같은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주옥 같은. 예, 네. 주옥과 청춘 아닙니다. 네. 조국과 청춘의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이제 조국과 청춘 1집에 들어있던 노래인데요. 네. 지금은 구로 문화예술회관 구로 아트센터 네, 관장으로 계시는 김정환 씨가 작사를 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포크 싱어송라이터 이시상 씨가 작곡한 그런 노래이고, 윤미진 씨와 윤정 씨. 아마 윤정이라는 분은 본명이 윤인철이 있을 텐데. 네네네. 예,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굉장히 발랄한 어떤 대학 운동권 남녀의 사랑 얘기를 담은 굉장히 풋풋하고, 신선한 노래였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선거할 즈음에 이제 이 노래가 불려졌는데, 네. 노래가 굉장히 소위 민중가요와는, 기존의 민중가요와는 굉장히 다르게, 로맨스를 다루고 있기도 했고, 굉장히 비트가, 있는, 신나는 노래여서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예, 춤도,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춤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짝지어서, 아이고, 네. 말도 안 돼요. 지금 독재 정권 타도해야 되는데 남녀가 이렇게 남녀 상열지사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노래였죠. 네. 그런가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바위처럼 들으셨습니다. 바위처럼의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 버전이죠. 맨 처음 버전이에요. 네, 꽃다지 비합법 2집 1993년에 나온 네. 버전이고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이 노래가 나왔고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인혁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 편곡도 했고 이제 꽃다지 음반에 들어 있는 곡인데 사실은 이 노래가 앨범에 못 들어갈 뻔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모르네. 예. 네, 이제 이 비합법 2집을 만드는데 곡이 하나 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꽃다지 음악 감독이자 대표였던 조민아 씨. 네네. 얘가 원래 계획은 리메이크 곡을 하나 넣을 생각이었다고 네. 하는데 이제 당시 꽃다지에 있었던 윤혁 씨가 리메이크 곡을 넣는 건 좀 그렇다. 네. 어찌됐든 창작곡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네. 해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거 가사를 먼저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가사를 먼저 써놓은 거에다 하룻밤 사이에 이제 곡을 붙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녹음할, 이제, 멤버들에게, 꽃다지 멤버들에게 곡을 들려줬대요. 네. 그랬더니 뭐, 나쁘지 않네. 네. 그래가지고, 예, 앨범에 실리게 됐고, 네.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편곡도 현장에서 녹음하면서, 네. 그냥, 뭐 여기서 뭐 신디 한번 쫙 깔아주고, 뭐 네. 중간에 이제 기타로 멜로디 한번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성우 씨, 기타리스트 예, 조성우에게, 예, 예. 조성우 씨에게, 뭐 여기서 한번 어떻게 긁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가 이제 터진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앨범이 막 나왔을 때 바로 히트곡은 아니었어요. 네네. 이 앨범에서 히트곡은 먼저 히트곡은 전학가드 한 장이었죠. 언제라도 지치고 힘들 때. 네, 내게 전화를 하라며. 네. 네, 뭐 하여튼 그 노래 네. 굉장히 이제 그 대선 패배 후유증을 뭐랄까 어루만져주는. 요즘 표현에 네, 따르면 힐링. 그쵸. 예, 그런 동지애로 느낌으로. 힐링해주는 그런 네네네. 노래였죠.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먼저 히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춤이 생겼어요. 춤, 네. 네, 이 노래. 대학가에서. 네. 그쵸.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나중에는 운동고 사이에서 금지곡까지 됐죠. 너무 많이 해서. 예. 얼마 전에 이제 1994에도 나왔었고요. 마치 예. 집회장에서 아침 이슬은 그만 부르자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그쵸. 그러고 보니까 유인혁, 조민하 이 두 분 꽃다지 초창기에 쌍두마차였고 또 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대조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곡 스타일도 좀 달랐고요.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앨범에서 이 노래 두 곡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제 꽃다지가 그 노차사의 어떤 뒤를 이어서 새로운 어떤 미중가요 노래패에 네. 예, 황제로 등극했다 그래야 될까요?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랬죠. 노차사가 먹물 느낌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 꽃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노래단 이런 느낌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이런 노래가 대학생들의 어떤 좀 밝고 발랄한 그런 감성에도 좀 잘 맞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었던 내가 그댈 처음 만난 날이 네. 처음에는 약간의 뭐 반대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노래가 가볍냐.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지향 씨가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좀 재밌는 노래도 좀 필요하다 이제는. 너무 네. 엄숙하면은 옳지 않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네.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잘 맞았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도 노래가 굉장히 신선하고 발랄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네. 실제로 91년도 같은 경우는 대중문가요에서 뭐 심신이라든지 이런 좀 젊은 가수들이 인기를 끌었던 네. 시대였고 바로 그 뒤가 이제 서태지가 등장해서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중가요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0년대 학번이랑 90년대 학번이랑 상황이 좀 달랐고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랑 비록 뭐 선거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서 그 군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87년을 거친 다음에 선거를 치렀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던 때랑 좀 달랐던 그런 사회상도 있었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80년대 선배들이 복학해서 이 내가 그댈 처음 만난 날이나 바위처럼 율동을 시켜보면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호도 8자를 외쳤지 무슨 16자를 외치고 그래요. 헷갈리게. 그러니까요. 하여튼 자, 그래서- 다음 곡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곡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대학가에서 네. 인기를 끌었던 곡인데요. 이제 꽃다지의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의 네. 우리 하나 되어라는 곡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우리 하나 되어. 야,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발표됐던 우리나라 3집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네. 뭐 한결같이나 벗들이 있기에 같은 곡들이 네. 당시 2000년대 초반 그 아직 남아있던 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권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죠. 네. 그러니까 제 부인님이 이제 이때 학교를 다녔는데 아, 네. 네. 거의 뭐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아이돌에 맞먹는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좀 얼굴이 예쁜 이혜진 씨 네네. 보면 거의 막 핑클의 이효리 씨를 보는 듯한 열광들이 있었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역시 당대 그 빅뱅이나 또는 소녀시대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운동권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TV 남청년이라고 한다면은 예, 전남 지역에 광주 전남 지역 총학생연합. 예. 예. 그 한총련과 전대협 시절을 관통했었던 그런 학생운동 조직이었는데 이 노래가 이제 당시 2000년대 초반 대학가 운동권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었고 네. 또 이 노래를 춤추면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말 운동권들이 바위처럼 불렀듯이 2000년대 초반에는 그 한반도와 우리나라 노래를 정말 아이돌들이 자다 깨가지고도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예. 네, 그렇게 그냥 지긋지긋하게 많이 네. 또 천리마라는 노래패도 있었죠. 그렇죠. 천리마는 90년대 후반이었고요. 그 천리마의 멤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멤버들이 많이 됐죠. 그 중에서. 아, 그렇군요. 네네. 그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그래서 의교투합해서 만든 그런 노래패가 우리나라로 보면 되겠군요. 그죠? 그렇죠. 뭐 서청년에는 조국화 청춘이 있었고 네네. 부경청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남청년에도 있었고 네. 곳곳에 이제 청년마다 노래패들이 있었죠. 뭐 경기 남부 청년에 천리마가 있었고요. 네, 그런 학생들 그 준프로 같은 그런 상시적인 그런 노래패의 효시가 바로 조국화 청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네. 전대협 노래단 권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조국화 청춘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 무려 앨범을 6장이나 냈던 네. 네, 나름 인기 가수였죠. 예. 네. 예.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뭐 좀 발랄한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좀 의미 있는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네. 정태춘 박은홍님이 부른 비둘기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비둘기의 꿈. 예, 19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앨범 있죠. 네. 예, 이 앨범에 들어있는 이제 곡인데, 이 곡은 좀 사연이 있어요. 정태춘 사연일까요? 박은옥 씨 앞으로 어느 날 이제 시집이 한 권 왔는데, 네. 장하다라는 학생의 유고 시집이었어요. 장하다. 네. 전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입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 예. 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남긴 시 같은 것들을 모아서 네. 유고 시집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정태춘 씨에게 보냈는데 정태춘 씨가 이제 그 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노래를 만드는 거죠. 네. 네. 제가 뭐 이 노래를 오늘 고른 이유는 그 청소년이 갑자기 죽어서 뭐 이 노래를 고른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어떤 입시 지옥을 참 견디면서 대학에 왔는데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안타깝게 그 세상을 떠난 신입생들을 좀 추모하면서 이 노래를 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입시지옥이라는 말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하고 그렇죠. 더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데 더 이상 이런 것이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성화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누구나가 됐죠. 개탄은 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대학이 없어져 버리면 해결책이 될까요?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거 참, 이거. 가슴이 아프죠. 예. 이제 뭐랄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될 신입생들이 그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물론 뭐 대학 생활이 예전만큼 행복하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참 안타깝죠. 그럼요. 그래도 지금 제 처조카가 있는데 네.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예, 말씀하셨죠 예전에. 사수까지 하고서는 군대도 다녀오고 아이고. 그 학교를 갔는데 지금 신나게 며칠 동안 밤에 들어오질 않아. 예. 입시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 네. 예. 그러게요. 에휴. 마지막 준비해 주신 노래 같이 부를 노래죠? 어떤 네. 노래 준비해 주셨습니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곡인데요. 네, 이 노래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1991년에 그 전대협이 주최했던 통일노래 한마당에 나왔던 곡이고요. 네. 중앙대학교 과노래패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네. 출전, 하여튼 네 출품했던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뭐 이미 이제 1991년부터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그 뒤에 그 컬투
컬투가 이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바람에 더 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뭐 동요처럼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는. 예, 네. 동지라는 표현 대신 친구라고 가사를 바꿔갖고 네. 이렇게 대중가요처럼 불려지게 했습니다. 원래는 통일노래 한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권의 그런 전대협의 그런 가요제. 예, 그쵸. 여기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인 것이죠. 대상은 아니고 금상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가사가 노동해방이었는데 그런 가사가 있는데 소위 NL들이 이 노래를 조국 통일로 바꿔서 부르는 참 그런 거는 있습니다. 편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예, 네. 그게 이제 운동 노선에 따라 갖고 쓰는 용어도 달랐고 노래도 다르게 부르던 NL과 PD의 그런 그렇죠. 구태가 있었죠. 생각해보면 뭐 NL이라고 해서 노동개방 안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하여튼 노래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데, 아하. 예, 악보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예. 네. 자, 지금 인대영 PD가 순발력 있게 악보를 올리겠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사 참 주옥 같네요. 예,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이런 노래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참 대학가의 제조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분위기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런 학생운동. 뭐냐면 학생운동이 그만큼 보편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운동 방식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타도해야 될,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전선도 분명히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노래 만드셨던 분이 계속 음악을 하셨다면 또 좋은 노래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빛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노래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면 참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때 그 문화적 역량 같은 경우는 그래요. 관노래에서 이런 노래를 창작할 수 있을 만큼 문화적 역량도 많았었고 또 뭐라 그러나 각성된 의식도 상당히 보편화됐었고 뭐 그랬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손병희 씨 같은 경우도 과에서 활동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저도 조국과 정전 출신이긴 합니다만 자 불러볼게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바람에 좌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노동해방 그날까지 전진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참 예쁜 노래네요. 부르고 그렇죠. 보니까. 네. 왠지 되게 동요틱하게 부르시네요. 이 노래는 뭐 얼굴 찌푸리면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예.
이 노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같이 불러볼 그런 손뼉 치면서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노동해방 이런 단어 빼놓고는 그냥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명랑한 노래이군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서정민갑 씨와 함께한 그런 민중가요 이야기, 봄에 걸맞는 푸릇푸릇한 느낌의 그런 노래들과 또 가슴 아픈 노래들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 노래를 다시 한 번만 불러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조합원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바람에 좌절도 하겠지요.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노동해방 그날까지 전진하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해 싸우는 동지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쉽지 않죠. 그죠? 동지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고 적들은 너무 강고하고 우리가 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네, 상대편. 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내가 좋아님. 주명아빠님. 있는 노래네요. 가사가 약간 다르지만. 그쵸? 회원관리 모두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주신 분들 함께 하죠. 어디서부터인가요? 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서 또별님,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세일님, 주소를 밝혀주시 않으신 열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정, 예비 조합원들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게시판을, 제가, 오늘 사실은 서정민갑 씨 한참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 임대용 PD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제 손이 머리가 좀 편해졌다는 것과 나쁜 점이 있다면은 모니터에서 좀 제가 거리가 멀어져서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들 동요 테이프에 뽀로로 주제가와 함께 있다고요? 주명아빠님. 뽀통령과 같은 급이니까, 대단하시네요. 집에 안 가고 뭐라고 중얼거리세요? 뭐라고요? 눈 와요. 눈 온다고요, 지금? 네. 어디요? 지금 멈췄는데, 아까 제가 올 때 눈 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3월의 눈. 그래도,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겨울 잘 보내고, 오는 봄 잘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